여러분, 혹시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이 스르륵 내려오면서 꼭 한숨 자야만 정신이 드는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 죽 한 그릇만 먹어도 2시간 뒤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배까지 고파진 적 있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훈, 64세 내과 의사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또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 역시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밥을 줄이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매일 운동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늘 11만 12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식후 혈당은 140을 넘나들었죠. 주변을 둘러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당뇨약을 먹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 번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더군요. 저 역시 그 길을 피할 수 없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요하게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단만 바꾸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식후에 마시는 천년차 한 잔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의심부터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 한 분은 매일 식후에 이 차를 마시며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분은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0 아래로 떨어졌고 얼굴빛도 환해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단순히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몸이 달라졌습니다. 식후에 무겁던 피로감이 줄었고 한 달 뒤 혈당 수치가 100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천연차와 그 효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이 뒷받침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당뇨병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밥만 조금 덜 먹으면 혈당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왜 점점 더 올라가죠?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줄이고 운동만 하면 혈당은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속 시스템 자체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속 깊숙이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사령탑이죠. 젊을 때는 췌장이 아주 부지런해서 밥을 많이 먹어도 바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췌장이 점점 지쳐요. 마치 낡은 펌프가 힘이 빠져서 물을 잘 못 퍼올리듯이 췌장이 예전만큼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췌장이 어렵게 인슐린을 만들어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인슐린이 자, 문 열고 당분 받아들여 라고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가 반항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랫동안 너무 많은 당분을 처리하느라 세포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특히 배 속에 쌓인 내장지방이 문제입니다. 이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내면서 세포막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아무리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한 분, 65세 김성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발이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젊을 때는 췌장이 100% 힘을 냈다면 지금은 60밖에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을 처리할 힘이 부족한 거죠. 이게 바로 당뇨 전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복 혈당은 11만 125, 식후 혈당은 14만 160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단계죠.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약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췌장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췌장과 세포 자체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천년차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들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지친 췌장 세포를 보호해주고 굳어버린 세포막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서 다시 문이 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본격적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차로 되겠어? 싶었는데 2주 만에 식후 피곤함이 줄었고 한 달 후 혈당 수치가 확실히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근본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밥을 줄이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췌장에 힘을 주고 세포가 인슐린 말을 잘 듣도록 만들어야 진짜 혈당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식후에 마시는 천년차 한 잔이에요. 여러분, 혹시 뽕잎차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누에 키우던 집 마당에 흔하게 있던 뽕나무 잎인데 요즘은 차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뭐가 특별하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차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만난 73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잡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놀라서 물어보니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뽕잎차를 드셨다고 합니다. 원래 공복 혈당이 135 정도였는데 지금은 꾸준히 100 안팎으로 유지되고 계셨어요. 약도 안 드시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뽕잎에는 데옥시노지리마이신 DNJ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잖아요. DNJ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범람이 나지만 댐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잖아요. 뽕잎차가 혈당에도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식후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저도 뽕잎차를 직접 마셔봤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맛이 약간 풀냄새 같아서 어색했어요. 그런데 며칠 마시다 보니 은근히 구수한 맛이 나면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주로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점심 먹고 나서 꼭 눕게 만들던 피곤함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소파에 쓰러지듯 눕곤 했는데 뽕잎차를 마신 뒤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뽕잎에는 또 다른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틴이에요.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운데 루틴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뽕잎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한 달 정도 마셨더니 혈압이 140대에서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뽕잎은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반드시 식후에 마셔야 합니다. 식전에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몸이 찬 분들은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속이 차가워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67세 정미숙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우울해하던 분이었어요. 단 것도 못 먹고 식단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뽕잎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혈당이 안정되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끔 떡이나 과일도 드실 수 있게 됐다면서 웃으시더군요.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뽕잎차는 구하기도 쉽습니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티백 형태로도 팔고 말린 잎 그대로도 판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잎 그대로 말린 걸 사서 직접 우려 마시는 걸 선호합니다. 맛이 더 진하고 성분도 더 풍부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만 바쁘신 분들은 티백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뽕잎차의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니까 췌장이 여유를 가지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루틴 성분 덕분에 혈관도 보호됩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구수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하루에 식후 2잔 꾸준히만 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할 차는 아마 다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계피차예요. 계피하면 보통 수정과에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계피가 혈당 잡는데 정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계피향 나는 걸 먹는다고 혈당이 달라질까? 의심했는데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친한 동창 중에 69세 김재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침마다 계피차를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몇 달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들에게 매일 계피 가루를 일정량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세포가 인슐린 말을 잘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 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는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계피 속 특별한 성분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치면 다시 부드럽게 열리듯이요. 그러면 세포가 다시 당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 당분이 줄어드니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거죠. 저도 직접 계피차를 끓여 마셔봤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계피 스틱을 사와서 아침마다 두어 개 넣고 10분 정도 끓였어요. 처음엔 매운맛이 강해서 적응이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그 향이 입에 붙더라고요. 특히 단게 당길 때 계피차를 마시면 신기하게도 단맛이 느껴져서 간식 욕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계피차의 또 다른 장점은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혈당 관리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이득이 되는 거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개 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계피차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피차를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식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한 잔 마시면 세포가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피에는 종류가 2가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막대기 모양은 실론 계피, 가루로 흔히 파는 건 카시아 계피인데 카시아 계피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스틱 형태의 실론 계피를 구해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안철수 씨라는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늘 120 정도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공복에 계피차 한 잔씩을 드셨더니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95까지 내려갔습니다. 본인도 놀라워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게 차 힘입니까? 약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요. 저도 기쁘게 네, 차도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피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효과예요. 우리 몸속에는 늘 활성산소라는 불량 물질이 생겨서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계피 속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니까 세포가 젊어지고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인슐린의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계피차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계피 스틱 2개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돼요. 색이 진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쓴맛이 부담되면 꿀을 조금 넣어도 되는데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피차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세포가 다시 당분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차입니다.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가 있으니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식사 전에 계피차 한 잔을 시작해 보세요. 비싼 건강식품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는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주차예요. 여주라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은 오이처럼 길쭉한데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연두색을 띱니다. 한마디로 보기에도 투박하고 맛도 엄청 씁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누가 먹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주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주 속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몸속 인슐린처럼 작용합니다. 원래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돼서 혈액 속 당분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면 혈당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때 여주의 카란틴이 대신 일손을 돕는 거예요. 공장에 인력이 부족할 때 임시 직원이 투입돼서 일을 메꿔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64세 최영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나오면서 당뇨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인 소개로 여주차를 알게 되셔서 점심 식사 후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고 3개월 후에는 140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차만 마셨는데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다니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저 역시 여주차를 직접 마셔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고요. 쓴맛이 혀를 확 잡아끄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꿀을 아주 조금 타서 마셨더니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며칠 마시다 보니 오히려 그 쓴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듯해서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적응하니까 나중에는 이 쓴맛이 내 혈당을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주의 또 다른 강점은 폴리펩타이드 마이너스 P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혈당을 직접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주차를 꾸준히 드시면 췌장이 약해졌을 때도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여주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임신 중인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주가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71세 송기철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 작년부터 여주차를 같이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혈당 변동폭이 확 줄어들고 특히 식후에 무거운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약만 드실 때보다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주는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니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여주차는 보통 식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날 저녁 식사 후 여주차 한 잔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저녁에는 밥을 조금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주차가 정말 든든했습니다. 여주차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여주를 사다가 직접 말려서 끓일 수도 있고 시중에 나온 티백 제품을 이용해도 됩니다. 저는 편의상 티백을 자주 활용합니다. 마트 건강식품 코너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물론 여주차가 마법처럼 당뇨를 완치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시면 분명히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주차의 쓴맛은 사실 우리 몸에 경고를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일수록 쓴맛이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그 쓴맛이 건강의 맛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녹차예요. 사실 녹차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건강에 좋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녹차는 혈당 관리에도 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올해 66인데 얼굴이 너무 맑고 피부도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솔직히 부럽기도 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녹차를 3잔씩 마신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규칙적으로요. 덕분에 혈당도 안정되고 피부까지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 5년 전만 해도 공복 혈당이 130을 넘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5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카테킨이 그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몰려들지 않게 막아주는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췌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또 하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세포들이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데 카테킨이 이걸 막아줍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거든요. 결국 세포가 인슐린 말을 잘 듣게 되니까 혈당 조절도 원활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녹차를 사왔습니다. 처음엔 티백으로 간단히 시작했는데 나중엔 찻잎을 직접 우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잎차로 우렸을 때 향이 훨씬 깊고 맛도 좋더라고요. 아침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커피 대신 마셔도 손색이 없어요. 녹차가 좋은 건 혈당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고 결국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테킨이 혈관을 보호해 주니까 이런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저도 녹차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 혈압이 150에서 130대로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8세 박순자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식후 혈당이 180까지 치솟으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아침, 점심 식사 후에 녹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다만 녹차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만 강해지고 좋은 성분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물을 끓인 뒤 2분 정도 식힌 후 80도 정도에서 우려내야 카테킨이 잘 우러납니다. 이때 단맛과 쓴맛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마시기도 편해요. 둘째,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진하게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아주 연하게 우려서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십니다. 대신 아침과 점심에는 진하게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셋째,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녹차를 고를 때도 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성이나 하동 같은 지역에서 재배한 녹차가 품질이 좋습니다.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면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가격은 조금 나가더라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과 점심 식사 후 녹차를 마십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혈당이 안정되니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싱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담백하고 깨끗한 맛이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잖아요. 김치 담글 때도 넣고 국 끓일 때도 넣고 또 감기 기운 있을 때 생강차 한 잔 끓여 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혈당 관리에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도 작년 가을에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계기가 뭐였냐면 제 아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생강차를 끓여 마셨는데 옆에서 저도 같이 마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마시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속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당분을 에너지로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당분이 쌓이지 않게 불쏘시개처럼 태워버린다는 거죠. 특히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 생강차가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에너지를 쓰고 나면 아침에 간에서 당분을 새로 만들어 내는데 이게 과하면 공복 혈당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생강차를 공복에 마시면 그 과정을 조절해 주니까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63세 한명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130 전후로 나와서 늘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생강차를 한 잔씩 마셨더니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00 근처로 내려갔다고 해요. 처음엔 생강 맛이 너무 매워서 힘들었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마시다 보니 금방 적응되셨대요. 저도 직접 생강차를 끓여 마셔봤습니다. 생강 한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였죠.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기침이 날 정도였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그 매운맛이 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몸이 확 풀리고 하루 종일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생강차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항염 효과입니다.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몸속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오면서 세포가 인슐린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강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니까 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고 혈당 조절이 더 수월해지는 거죠. 70세 이영희 씨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약도 오래 드셨는데 작년부터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혈당은 물론이고 혈압까지 같이 내려간 겁니다.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생강차는 어떻게 끓이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뿌리를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매운맛이 강해지니까 적당히 끓이시는 게 좋아요. 색깔이 노랗게 우러나오면 다 된 겁니다. 여기에 꿀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효과도 더 좋아요. 단, 꿀은 한 스푼 정도만 넣으셔야 합니다. 너무 달게 마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식후에 연하게 우리셔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차를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뜨거워질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조절하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차를 한 잔 마십니다.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몸이 차가워질 때 균형을 맞춰주는데 정말 좋아요.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실용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꾸준히 그리고 적당히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두세 잔씩 3개월 이상 지속해 보세요. 분명히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차 기억나시죠? 뽕잎차, 계피차, 여주차, 녹차, 그리고 생강차. 각각의 차가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마시면 좋을까? 하는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뽕잎차는 식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계피차는 식전에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드시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여주차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날,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마시면 좋습니다.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녹차는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단,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연하게 마시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이에요. 좋은 차라도 과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보통 23잔, 많아야 4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뽕잎차를 좋아한다고 하루에 5잔씩 마시면 배가 차가워지고 설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강차를 과하게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열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합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생강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공복 혈당도 안정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뽕잎차를 마십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잡아줍니다. 저녁 먹기 전에는 계피차를 한 잔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게 돼서 식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여주차를 마십니다. 탄수화물 부담을 줄여줍니다. 낮에 여유 있을 때는 녹차를 곁들여서 마십니다. 혈관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시면 한 가지 성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7세 김진수 씨도 이런 식으로 실천해서 공복 혈당을 125에서 100으로, 식후 혈당을 170에서 140으로 낮추셨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여주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진한 녹차나 생강차를 피하세요. 속쓰림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피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새로운 차를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차만 마신다고 해서 당뇨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식단 관리와 가벼운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마시는 것과 더불어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이런 식으로 미루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5가지 차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뽕잎, 계피, 여주, 녹차, 생강. 오늘 집에 들르실 때 하나라도 사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차 한 잔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